미세먼지로 먼지. 환기 못할 땐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너무 답답해. 실내 공기가 답답할 땐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집중 안 돼. 우리 아이 공부방엔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오투쇼 시작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투로의 대표이사 이병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별로 산소 포화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즉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충분한 산소를 흡입했을 때 우리 신체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산소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소 농도의 변화, 이것은 KBS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TV를 통해서도 발표가 됐죠. 우리가 항상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 18.6%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외기의 산소 포화 농도는 20.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산소 포화 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8.6%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졸립죠. 쉽게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기간 차를 운전했을 때 굉장히 졸음이 빨리 오는 걸 느낍니다. 그건 지루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문을 좀 쫙 열어놓고 달리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외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졸음이 좀 달아나고, 다시 신선한 공기로 채워졌을 때 다시 문을 닫고 또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현명한 운전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우리가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역사에 갔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랬을 때가 보통 한 19.7%. 그리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지하철의 산소 포화 농도가 19.3%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만 타고 운전도 안 했는데 지하철 오래 타게 되면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침실내에서 산소 포화 농도는 3시간 후에는 20%, 한 0.4% 정도가 외기보다 떨어지게 되고요. 또 7시간 지냈을 때는 19.6%까지 산소 포화 농도가 떨어집니다. 19.6%면 어때요? 지하철이 제가 보통 한 19.5%라고 그랬죠? 근데 보통 19.6%까지 떨어집니다만, 또는 19.2%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서 농구장에 갔을 때 농구장의 산소 포화 농도는 20.4%에서 19.9%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하실에서의 18에서 19% 정도의 산소 포화 농도가 유지됐을 때 우리는 매우 답답하죠.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두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공간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는 18%에서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한기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심지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 서울 시내죠. 20.5% 이런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것도 좋은 산소 포화 농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심 인근 숲속, 야외로 쭉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산소 포화 농도는 21.2%입니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우리는 상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산소 포화 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악산이나 이런 깊은 산 속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는 21.5에서 22%까지 측정이 됩니다. 매우 상쾌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숨을 들이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장소, 그래서 이제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산소 부족 공간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어디가 나쁜가? 역시 지하철이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나쁘다고 느낍니다만은 지하철보다 더 나쁜 공간이 집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인 어떤 산소 농도 측정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밝혀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부족한 산소 포화 농도 속에서 우리가 장기간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신체는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고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산소가 풍부한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 산소의 그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소의 의학적 효능. 아토피나 결핵 등 혐기성 세균을 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공기, 즉 산소 포화 농도가 높은 어떤 그런 곳에서의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혐오하는 그러한 세균에 의해서 발병되는 그러한 질병들, 그런 부분을 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고 이랬을 때는 아이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안타깝죠. 가렵고 빨갛게 발진이 되고, 그런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아토피를 고쳐주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산다거나 또는 산속에 가서 장기간 살았을 때 이런 아토피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산소가 높은 곳에서 그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을 했을 때 그런 피부에 아토피나 이런 어떤 질병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비염에 걸렸을 때 책상에 보면은 우리가 그 휴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런 비염도 사실은 그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비염도 한 2주 정도 생활했을 때 통상적으로 비염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혈압에도 산소가 특효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혈압. 고혈압이라는 건 뭡니까? 산소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나타나는 것이 고혈압이다. 거꾸로 충분한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을 때보다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두통이 감소된다 되어 있죠.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두통이 심해지죠. 왜 그럴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이 오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통증이 머리에 오는 것이 두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력이 중진되고 당연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됩니다. 대뇌 활동,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이 중진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및 유아의 두뇌 발달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됐을 때 그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국 내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52%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특히 산모의 자궁 속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됐을 때, 즉 산모가 충분한 산소를 흡입했을 때 IQ가 정말 좋은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나 불면증 해소 이런 것에서도 산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젖을 제거하거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원천적인 어떤 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코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지 이런 코골이도 고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을 해소한다.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공간에서 주무실 때는 우리는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답답하다 그랬죠? 답답한 건 산소가 부족하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쾌적한 환경,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지는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산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단지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기청정기죠. 근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실내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 겁니다. 좁은 공간 내에 수백 대의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고 해도 그 공기청정기는 실내의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실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산소 발생기인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소가 풍부했을 때 우리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굉장히 증진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